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습 수열의 극한에 관련해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예습했던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열의 극한이라든지 또는 함수의 극한은 여러분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수열의 극한 또는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특정값, 여러분 예습에서 보셨죠? 원주율입니다. 원주율 파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시문 다 보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삼각형하고 원이 되는 거지요. 근데 삼각형 안에 이제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내접하는 원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 모양새를 한번 그리고 한번 볼까요? 제시문 가에서는 4개짜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아이고, 넷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3개가 위치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n이 4인 경우, n이 4인 경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이 내접하는데 물론 맨 아래 층을 n개, n-1개 해가지고 1개까지 이렇게 조그마한 원들이 내접하고 있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는 n이 4인 경우로 이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5라든지 6이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그려놓고 하나하나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등변 삼각형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자, 직교좌표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녀석을 뒤로 군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와 있듯이 그림을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 그래서 밑변 높이의 경우 1, 여기다 1입니다. 이와 같은 그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대각선의 길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노란 거로 쓸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갖게 되는 이등변 삼각형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지금 이등변 삼각형을 이 첫 것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 다시 이등변 삼각형을 또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파란 걸 가지고 또 뭘 만들어요? 또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제가 색깔을 쓰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쪽에 있는 이 길이가 같게 되는 그런 이등변 삼각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도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는 이와 같은 그림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통점은 뭐예요? 이와 같은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원주율 값을 한번 수열의 극한으로 또는 함수의 극한으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이쪽은 추구하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고요. 이쪽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극한은 극한이지만은 수열 입장에서 또 하나는 이제 함수 입장에서 한번 극한을 생각해 보자. 그런 의도로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첫 번째 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시문 이해하셨지요? 첫 번째 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제는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림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죠? 주어진 그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A에는 무엇을 뜻하죠? 아까 그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가 있었죠. 주어진 원의 개수, 이제 조그마한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녀석들의 총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맨 밑에 층을 볼게요. 정삼각형이 있고 아마 밑에만 그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까지 그릴 필요 없이요. 3개, 또 제가 또 그렇죠. 4개입니다. 상관없겠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쓰면은 삼각형이 A가 있고요. 거기에 아까 보셨듯이 맨 아래 n개, n-1개 해가지고 몇 개까지 있어요? 1개까지가 있죠. 그럼 이 조그마한 원들이 몇 개 있나요? 처음에 살펴봐야 될 게 조그마한 원들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n개, n-1개 쭉쭉쭉 해가지고 언제까지? 여기까지죠.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개. 이렇게 이제 그 조그만 접하는 원들입니다. 정삼각형 안에서 접하는 원들의 개수가 이제 금방 여러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면적의 비율이기 때문에 또 뭘 구해야 되나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정삼각형의 면적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라지 a로 쓰기로 했었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어떻게 되죠?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결정해야 되겠죠. 이제 높이는 이제 그림이 좀 그럽니다만 높이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이쪽은 2분의 a입니다. 그래서 4분의 a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2분의 이건 어떻게 되겠어? 4분의 루트 3이죠. 요것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4분의 3a가 되겠죠. 그러면 2가 밖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4분의 루트 3a 제곱. 확인해 볼까요? 이 녀석은 2분의 루트 3a죠. 이 두 개 있고 4 루트 3a 제곱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면적은 이제 여기서 구했고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요 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 조그마한 원들이 이제 면적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뭐 가정을 하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반지름의 길이를 r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파이 r 제곱에다가 전부 다 몇 개 있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개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내부의 원과 내부의 원들의 개수에다가 전체 면적 그럼 다 나왔죠? 그다음에 정삼각형 면적 있죠? 그럼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면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n 값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트릭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여기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지금 삼각형 왼쪽 모퉁이가 있어요. 왼쪽 모퉁이, 삼각형 왼쪽 모퉁이에서 첫 번째 원이 있죠. 첫 번째 원이 접하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로 잡아주냐면은 x로 잡아주겠습니다. x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a가 어떻게 표현될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럼 요게 x이면은 당연히 요쪽도 x겠죠. 그림이 이쁘진 않지만은요. 이쪽과의 거리도 x입니다. 됐지요? 그러면 원을 잡아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원이 몇 개 들어가요? 반쪽 빠지면은 하나 빠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거리를 결정하는 조그마한 원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n-1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n-1개가 동원됩니다. 자, 그러면 동원됐을 적에 필요한 거리는 누구예요? r 더하기 r 지름이죠. 2r이죠. 그래서 2 곱하기 r만큼이 결정되죠. 따라서 네 번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지만 이 녀석은 2x 플러스 2배의 n-1r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a값에 의해서 다시 한번 면적을 설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라지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돼요? 라지 A는 삼각형의 면적입니다만 4분의 루트 3에다가 A의 제곱이죠. 그렇죠? 2x 플러스 2의 n-1의 r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 라지 A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넘버링을 그대로 주겠습니다. 앞에 썼지만 AN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 몇 개 있어요? 2분의 똑같은 겁니다. n에 n 플러스가 있겠고요. 각각의 원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파이 r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라지 A하고 스몰 AN에 관련된 식을 이제 모두 다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극한값을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논제 1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자, 논제 1에 문제 들어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극한이죠. 자, a분의 an을 구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식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약간의 계산이 들어갈 텐데요. a는 어떻게 되죠? 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의 제곱이에요. 풀었으면 2x 플러스 2nr 그렇죠. 2nr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r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an입니다. 이 녀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파이 r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r 값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 a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상수값보다는 작은 거예요. x도 마찬가지죠. x도 특정 상수값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영향을 끼치질 않습니다. 즉 상수처럼 이제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형태를 느끼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적에 n 앞에 있는 개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럼 n 앞에 있는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n 앞에 있는 개수는 이 경우에는 자, 최고차항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해석을 하면은 n은 2차입니다. 그렇죠? 2차예요. 그 다음에 개수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 n 앞에 있는 n 제곱이죠? n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2분의 1.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r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그 최고차 n의 2차식이죠.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물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적에 누구한테 항상 영향을 받아요? 최고차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녀석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분모를 한번 보죠. 자, 분모를 보면은 이제 제곱 형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n의 제곱 형태로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개수가 2 제곱, 그러니까 4죠. 4r 제곱이나 만들어지고요. 2차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2차가 나오고요. 그러면 개수를 확인해 볼까요? 4r 제곱이죠. 4r 제곱이죠. 또 누가 쫓아 들어가나요? 4 곱하기 루트 3이 쫓아 들어가죠. 그러면은 4분의 루트 3이 쫓아 들어가겠죠. 따라서 결국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위로 쓰겠습니다. 아니면 요 옆으로 쓸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에 의해서 수열의 극한은 결정되죠. 그러면 분자에 있어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 녀석입니다. 2차 n제곱의 2차는 이거죠. 2분의 1 파이 r제곱 들어가죠. 분모에 있어서도 최고차항이 2차, 이거 동차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여기서 4r 제곱하고, 원래 있었던 거 4분의 파이 들어가면은 루트 3r 제곱이죠. 결국은 값은 루트 3r 제곱분의 분자는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결정되겠죠. 따라서 r제곱 없애지고 남는 것은 어떻게 되죠?
2 루트 3분의 파이가 결정되겠죠. 누가요? 극한값이요. 됐지요. 따라서 우리가 물론 이거는 이제 원래대로 쓴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원래 식이 뭐예요? a분의 뭐죠? a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극한으로 놓고 뭐 원주율을 주어로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이 이쪽에 가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원주율은 2 루트 3 곱하기 뭐가 되죠? 리미트 수열의 극한 a분의 an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바로 이 그림이죠. 그렇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정삼각형이 있고, 그렇죠? 정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n개의 맨 아래는 n개의 원이 접하고, 그 위에 n-1개 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2개, 1개까지 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적에 이 조그만 원들의 전체 원의 면적하고 정삼각형의 원래의 면적으로 나눠준 것은 수열이겠죠. 그 수열의 극한값하고 이만큼만 곱해지면은 파이라고 하는 원주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만나갖고 이제 그 수리 논술에서 의외로 많은 주제들이 원주율하고 관련되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율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 수열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또는 뭐 도형이라든지 기하적인 측면이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원주율하고 결론이 되겠죠. 특히 이 경우에는 여러분 식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원래 주어진 A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의 길이이지만은 수열의 극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어진 정삼각형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와 같은 구조는 극한값에다가 이걸 곱하면은 파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주율을 수열의 극한 입장에서 바라본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는 이것으로서 증명이 끝이 났고, 하나 더 논제에서도 말했지만 A값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것을 한번 인식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논제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는 이번에는 이제 논제 1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알아본 거지요. 논제 2는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2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분의 2의 n 플러스 1승은 원주율로 가는 형식을 한번 증명을 하여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외견상으로 보면 이제 수열의 극한입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뭐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만은 함수의 극한, 특히 사인이 들어간 함수의 극한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 교재에 출력한 교재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죠. 제가 그림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할게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주냐면은 길이가 1에서 잘라주죠.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A0입니다. 그래서 A0가 첫 번째 1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각도를 시타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도도 시타1, 요것도 시타1이 되겠죠.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이고요. 물론 이제 45도라는 건 여러분 알겠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타1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2는 어떻게 만들죠? 이 대각선의 길이하고 같게 되는 녀석을 잡아준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뭘 만들죠?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A2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A1은 여기까지고 이제 여기 이 길이입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삼각형의 이 길이가 A1이 됩니다. A1이죠. 물론
요것도 A1이 되는 거고 A2가 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A2입니다. 그렇죠? 물론 각도도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각도를 뭐라고 부를까요? 시타2라고 하고요. 이 각도는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시타2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A1이라고 하는 것은 요 대각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요것도 A1이죠. 뭐. 요게 A1이죠. 그렇죠? A1. 요 그림 보이시죠? 그렇죠? 요게 A1, A2 만들고요. 각도에서 A1 각도, A2에 대한 각도, 또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하면 요번엔 뭘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노란 길이가 이만큼 와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른 색깔 쓸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되죠? A3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요 밑에 있는 길이는 A2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 사이각을 뭘 하기로 했었죠? 시타3. 요쪽 사이각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제시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시타 그 2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자, 지금 시타1은 알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볼까요? 여기서요. 시타1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이건 뭐 45도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시타1 45도 맞지요. 그러면 시타2하고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데 시타2는 어떻게 구할까요? 시타2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관건이죠. 사실은 시타2를 정확하게 구하고 한 번 더 시타3를 정확하게 구해야지만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 관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타2는 어떻게 구할까요? 차근차근 해볼까요? 시타2라고 하는 것은 이 각도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럼 내각의 합입니다. 시타2 더하기 시타2를 하죠. 시타2 더하기 시타2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각이죠.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파이에서 시타1을 빼준 거죠. 파이에서 뭘 빼줘요? 시타1을 빼준 것이 그게 삼각형 내각의 합이 되는 거죠. 아하, 알았죠? 따라서 시타2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시타1이 되겠죠. 아하,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써놓겠습니다. 2분의 1의 시타1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타2가 결정된 거죠. 물론 값을 알고 있죠. 사실은 뭐 시타1은 뭐예요? 시타1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죠. 몇 도예요? 45도죠. 4분의 파이죠. 그렇죠. 물론 지수 형태로 쓰면은 2의 제곱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아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타2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더 늘어나죠? 2의 3승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눈치채셨죠? 그럼 하나만 더 하면 시타3는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챘죠? 이게 승이 하나 더 올라가죠? 어떻게 될까요? 2의 4승분의 파이가 될 것으로 금방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예측하는 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시타 n은 2의 n 플러스 1승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길이에 관련된 거를 한번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길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사인 값이겠죠? 요번에는 한번 이제 그 사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첫 번째 보면은 그 사인 이제 시타1은 뭐 사인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사인 시타2를 한번 생각을 해 보죠. 번호를 3번이라고 할까요? 자, 사인 시타2를 사인 시타1은 이제 특별한 겁니다만 요 2에 관련된 사인 시타2를 보죠. 그럼 사인 시타2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A2분의 1입니다. 상당히 쉽게 돼 있죠. 그렇죠? A2분의 1이에요.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인 시타3도 마찬가지죠. 구조에 의해서 얘가 시타3죠. 그렇죠? 그럼 사인 시타3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A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겠죠. 사인 시타에는 뭐 이건 더 훨씬 쉽겠죠. A의
n분의 1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논제 2에서 원했던 형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논제 2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분의 2의 n 플러스 1승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하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죠. A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을 계속 만들 때 나왔던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뭐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나왔던 길이고요. 이건 뭐 2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지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an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나 보시죠. 리미트 n이 무한,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하지 못했던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2의 n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또 어딨나요? an은 또 어딨나요? an은 우리가 구해놨죠. 여기 있죠. an은 어떻게 되나? 이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뒤집어야 됩니다. 물론 1 나누기죠. 사인 시타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물론 사인 시타인 저기서 해놨죠. 일단 이쁘게 쓰면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지 좀 이쁘게 해줘요. 이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걸 하면은 사인 시타 n 곱하기 2의 n 플러스 이런 형식이죠. 그렇죠?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 제가 가로를 쳐놓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타에는 우리가 알고 이제 했죠. 지금 시타에는 이쁘게 구해놨죠. 자, 어떻게 구해놨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지. 시타에는 얼마죠? 미리 구해놨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사인. 혹시 오해가 있을 수가 모르니까 제가 가로를 쳐놓을게요.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되고 그거에 2의 n. 이건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형태를 이제 이 함수의 극한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뭘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빨간 거로 써놓을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타분의 뭐 사인 시타 이런 형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시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기본 형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물론 전체 모양은 복잡합니다만은 기본 형태는 뭐예요? 시타분의 사인 시타가 되고 시타는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함수의 극한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지금 이 녀석은 우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2의 n 플러스 1 파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 밑에 여기서 보셨지만 시타하고 시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쳐놔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똑같아야 돼요. 맞지요? 그럼 똑같하게 일단 인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2의 n 플러스 1 여기 누가 들어가요? 파이가 들어가죠. 근데 원래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2의 n 플러스 1밖에 없었죠.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파이가 나눠준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파이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 구조를 한번 보시죠. 그럼 우리는 이 구조에다가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죠. 여러분, 리미트, 이건 시타가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시타가 0으로 갈 적에 시타분의 사인 시타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지요. 그렇죠? 자, 이 식을 보시죠. 이걸 통째로 시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n은 무한대로 가지만 이 통째는 어디로 가나요? n은 무한대로 가지만 이 통째로는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0으로 가는 겁니다. 얘도 0으로 가죠. 그럼 이 전체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러면 1 곱하기 파이 따라서 이 극한값은 어디로 가요? 이 녀석은 파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였나 보시죠. 그래서 논제 2에서 요구하는 논제 2가 뭐였어요? 이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의 n분의 누구였어요? 2의 n 플러스 1이었었고 이때 말하는 a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대각선에서 계속 나왔던 거 있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왔던 이 대각선의 길이들입니다.
그래서 A1, 2 뭐 이렇게 나갔었죠. 이 대각선의 길이들이 바로 이 분모를 뜻하고 그것을 분자에는 2의 n 플러스 1이 들어가지고 했던 건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와요? 파이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는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원주율을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게 원하고 관계가 되면 원하고 관계가 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차저차 해가지고 파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두 번째 논제에서는 뭐예요? 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그냥 직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논제의 가치는 이거예요. 직선밖에 없어요. 직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구조에서 그 구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주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제 1과 논제 2의 차이점은 논제 1은 수열의 극한, 논제 2는 뭐예요? 함수의 극한입니다. 논제 1은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주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논제 2에서는 전혀 원하고 관계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직선밖에 없습니다. 직선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원주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나는 그 테크니컬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지요. 여러분들 다시 느끼지만 직선밖에 없어요. 단순히 직선을 가지고 원주율을 표현하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또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과서로 얘기하면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인데 그 극한에 만들어지는 거에 동원된 것은 직선이었어요. 순전히 이등변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빗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주율이 나왔다는 것에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수열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 보세요. 자, 첫 번째 A1은 이 그림이었었죠. A1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A0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A0는 1로 잡아줬습니다. 맞죠? 자, A0가 어디였었냐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A1은 어떻게 잡아줬냐면 눈치를 채보죠. A1은 어디에 있어요? A1은 요 대각선 길입니다. 그렇죠? A1은 어디가 됐었어요? A0였었고 A1은 요 대각선 길이었었죠. 요거지요. 그러면은 이 대각선 길이는 요게 A1이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요 대각선 길이는 1 플러스 A0의 제곱입니다. 맞지요? 그렇죠? 요건 A2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의도를 여러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물론 A0는 1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0가 1이죠. 그럼 A1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대각선이에요.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요거의 제곱, 요걸 이제 1로 보고 요건 A0로 본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죠. A2는 어떻게 될까요? A2는 어디 있나요? 요게 A1이죠. 요게 A2잖아요. 요 A2는 어떻게 구할까요? A2는 어떻게 구하나 보세요. 요 삼각형 보세요. 요거 필요합니다. 요거예요. 자, A2는 직각삼각형의 뭐예요? 빗변이죠. 그럼 루트 들어가지요. 자, 높이는 항상 1입니다. 그렇죠? 1의 제곱이지만 쓰나만 하죠. 자, 밑에 거예요. 밑에 거는 어떻게 쓰나요?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A0죠. 요만큼은 뭐예요? A1이죠. 아하, 그러면 어떻게 돼요? A0, A1에 뭐가 들어가요? 제곱이 들어간 것입니다. 눈치챘죠? 자, 일반적으로 이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얘를 AN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루트가 들어가지요. 높이의 제곱 1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보세요. 자동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A0. 이거 A1. 그럼 A0 더하기 A1. 그 다음에 뭐예요? A2. 쭉 더하죠. 어디까지 더해요? 시그마 i는 0서부터 n-1까지죠. 그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제곱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는 거나
자, 이렇게 그리는 거나 여기다가 식을 이렇게 주는 거죠. A0는 1. 이렇게 식을 이렇게 주는 거나 사실은 뭐예요?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논제 2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뭘 보인 거예요? 논제 2는. 자, 논제 2는 이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원주율 값을 표현했잖아요. 수열 함수의 극한이었었죠. 근데 이 논제 2를 그림으로 그린 것은 이거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 거는 뭐예요? 처음 A0는 1이고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만들어지는 수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을 적에 바로 만들어지는 수열을 AN이라고 하면은 그 AN을 분모로 놓고 분자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주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 노트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그리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돈을 하고 제가 참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는 수열의 극한, 또 하나는 뭐예요? 함수의 극한을 봤어요. 여기는 삼각형하고 원을 가지고 했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이등변 삼각형만 가지고 했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파이라고 하는 원주율을 수열이나 함수의 극한으로 표현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삼각형, 아까는 조금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었었죠. 이제 이번에는 일반적인 삼각형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제가 단순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신기한가 보세요. 자,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이쁜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이제 1인 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평면구조에서 생각하면 편하시게 어쨌든 반경이 1인 여기 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점을 5개만 찍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같은 간격으로 점을 찍어주세요. 뭐 5개를 찍으면 뭐 정오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n개의 점을 찍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같은 간격이에요. 같은 간격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간격이 같다는 얘기는 지금 정오각형이죠. 그러니까 점이 5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로 든 게, 제가 예를 든 게 n이 어느 경우 예를 든 거예요? 5인 경우 예를 든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삼각형을 만들어 봐요. 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 만든다는 얘기는 나는 파란 것 같게. 나는 이 점, 이 점, 이 점.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이와 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이등변 삼각형이건 뭐든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무 삼각형이나 갖고 오세요. 하나만 더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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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하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뭐 할까요? 안 쪽으로 할까요? 여기 있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벌써 제가 삼각형을 3개를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금방 눈치채요. 지금 점이 5개 있잖아요.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를 하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3개를 잡아내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점의 순서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조합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OC 3개의 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면적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삼각형이 이만큼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거의 삼각형들을 전부 다 삼각형의 면적을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OC 3개가 있었죠. OC 3개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면적을 모두 더하는 겁니다. 모두 더한다. 그럼 또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이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럼 기호를 어떻게 했어요? SO라고 쓰겠습니다. 그렇죠. SO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여러분 보셨지만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보셨지만 일반적으로 면적이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은요. 다음 단계에서 평균을 내버려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낼까요? 지금 n이 5인 경우 계속 생각할게요. 이거를 평균을 어떻게 낼까요? 평균 내는 방법은 뭐예요? 전부 다 더한 거를, 그렇죠. 전부 다 더한 거를 뭐로 나눠줘요?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개수로 나눠주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렇죠.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할게요. n개의 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꽤 많은 녀석들이 나타나겠죠. 물론 정확하게 압니다. nc 3개가 나타나겠죠. 정확하게 몇 개 나타나요? nc 3개의 삼각형이 나타나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많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 것을 어떻게 쓰기로 했었죠? SN으로 쓰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SN은 nc 3개의 삼각형의 면적을 다 더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평균 내는 거죠? 그럼 평균 내면 몇 개로 평균 내는 거예요? nc 3개로 평균 내는 거죠. 그렇죠. nc 3개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편의상 an이라고 쓸게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껏 해봐야 3 나누기 2에다가 결과를 쓰면은 리미트 an입니다. 놀랍죠? 이거는 뭐냐면 별로 놀라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의 면적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 녀석들의 수열의 극한을 구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원주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강의 교환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산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오늘 논제 1과 논제 2, 특히 논제 2에서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갖고 했었죠. 그건 충분히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삼각형을 가지고도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원주율을 수열의 극한으로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또 참고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수열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어떤 극한을 통해서 파이를 표현했는데 이 파이는 결국은 뭐예요? 무리수이겠죠. 그렇죠. 무리수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나를 더 제공할 것은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파이는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어떤 수예요? 무리수죠. 이것도 무리수이죠. 또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로 접근하겠어요? 당연히 뭐로 접근해요? 수열로 접근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림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미분을 쓰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누가 있냐면 y 콜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럼 요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참고사항은 뭐예요? 오늘 제7강에서는 이제 원주율을 수열이나 함수의 극한으로 표시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무리수인 이제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과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어떤 방법적인 것만 제가 소개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요 포인트가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점을 잡습니다. 대략 뭐 x0를 1.5 정도면 괜찮겠죠? 방법은 이거죠. 올립니다. 수선을 그어요. 법선을 그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겠죠? 만나는 포인트도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x가 1.5일 때 y 값은 어떻게 돼요? 1.5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줘요? 접선을 구합니다. 점에서 만나겠죠? 이 포인트를 뭐라고 불러요? x1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법선을 긋죠. 만나겠죠? 또 뭐 해요? 접선을 구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만난 점을 또 뭐라 그래요? x2라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이 xn은 뭐로 수렴할까요? 이제 루트 2로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제 무리수 루트 2를 우리가 정식 강의로서 이제 소재로 택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무리수 파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루트 2 같은 무리수는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수열의 극한을 통해서 접근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종료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두 개의 논제를 통해서 원주율 파이를 접근하는 것을 하나는 수열의 극한, 하나는 뭐예요? 함수의 극한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